안녕하세요. 일산 주엽동에서 20년째 부동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문총 코리아랜드 부동산 정병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PCM 수업이었어요. 2025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섹스 고딘의 린치핀. 린치핀이라는 이 뜻은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린치핀은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여러분은 톱니바퀴로 끝날 건가요? 아니면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독서 나눔을 했는데요. 여러분과도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좀 저에게 좀 강하게 남았던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내용과 비슷한 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은 누가 시키고 기준이 있고 잘하면 보상을 받지만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반면 작업은 아무도 시키지 않고 기준도 없고 실패하면 내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솔직히 말해서 늘 두렵고 에너지가 더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은 특히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사업을 CEO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이 어느 순간에 되면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 뭐 대표라든지 오너들은 내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거, 이게 거의 대표들의 일인 거죠. 이 자영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 특히 대표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번아웃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이 조직사회에서도 유난히 일을 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번아웃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저 또한 20년 넘게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모든 건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24시간 거의 휴대폰을 끼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번아웃인지 몰랐지만 번아웃이 왔던 거죠.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게 몰랐어요. 그냥 기피하고 싶었던 게 많은 거죠. 왜 뭔가 전화가 오면은 떨리고, 또 오늘은 무슨 일을 어떤 것 때문에 어떤 AS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기쁨보다는 뭔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새로운 전화보다는 늘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책을 이렇게 읽고 나눔을 하면서 왜 번아웃이 왔는지를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그냥 저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오늘로써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으면서 누가 시키고 기준이 있고 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었죠. 내가 스스로 보상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린치핀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체할 수 없는 강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린치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래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지, 제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뭐 생계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늘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누우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깨어나서 그냥 다른 생각,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나를 더 옥죄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PCM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이 두려움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문제인지, 과거의 문제인지, 미래의 문제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인지, 전의 문제인지, 미래에 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두렵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짚다 보면은 이 두려움 또한, 어차피 우리는 이 두려움조차도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은 이 두려움조차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려울 때마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작정 그냥 아닐 거야 그거는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게 가장 이 기준점을 정해서 보다 보면은 문제 해결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5년에 가장 행복했다고 느껴지는 거는, 오늘 제가 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60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2025년이었다고. 그 전에는 2024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고, 현재, 생존, 이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해가 갈 때쯤 하면은 늘 아쉽고, 그리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나를 더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늘 이런 거였던 건데, 이번 2025년은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심히 살았는데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여유 있게 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일하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을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유튜브 찍는 거, 뭐 이런 수업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일을 다시 이렇게 이 소통으로 하기 시작한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그동안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낀 해였던 것 같아요. 2024년에 제가 7월부터 이 PCM, MF 케어 이런 아이스간 대표님 수업을 들었는데, 2024년에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재지도 않고 그냥 나를 알고 싶어서 무조건 들어왔고, 이것 또한 제가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왔는데, 2024년을 마무리할 때는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1년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2025년 7월이면 끝날 수가 있어서 그 7월 안에 나라는 사람을 정말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좀 조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이게 접목이 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나는 나를 찾겠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25년 1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잘 보낸 게 2025년이고, 이 PCM 수업이나 MF 케어 이 교육은 나에게서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이 변화가 되고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지가 이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 때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가 굉장히 뭔가가 알게 됐어. 아, 그래, 그때 그거였어. 내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어.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쭈구리가 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성장 욕구가 더 생겨간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택을 잘한 게 이 교육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면은 지금은 나를 이제는 드러내다 보니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할 때보다 이 영상을 찍고 나면은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 내가 꺼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꺼내야 되겠다, 2026년에는. 근데 꺼내는데 그냥 내 변화만 꺼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귀담아 듣는다 그러면은 이 책 같은 거 읽고 그 안에서 꼭 책의 내용대로, 여기에서는 예술가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일, 잡, 엄마, 모든 게 우리는 예술을 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면 내가 스스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기안 84, 저는 기안 84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날 것으로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 기안 84가 그 엄마하고 이 음식을, 엄마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를 하는데, 그 생일상에서 미역국에 돼지고기를 넣고 굴을 넣고 해요. 근데 돼지고기를 넣는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기안 84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을 깨야 된다. 왜 꼭 미역국에는 소고기여야 되느냐. 틀을 깨다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틀을 깨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저를 보기 시작하고 남의 눈치를 덜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는 이래야 돼. 우리는 이래야 돼. 뭐 부동산 업자는 이래야 돼. 뭐 엄마는 이래야 돼. 그리고 뭐 50대는 이래야 돼. 뭔가가 이렇게 그 기준을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그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이니까 그 창의력과 창조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제 안에는 그런 이런 이 틀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죠. 어제도 저희가 이 지업회에서 임원진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임에서도 어 예전에는 '저 사람은 좀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을 어제는 있는 그대로 저의 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 좀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게 나였거든요. 원래 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보여줄 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미쳤나 봐.' 약간의 자책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다 풀고 오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같이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삶의 포지션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틀을 깨고 나오면은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틀을 깨고 나올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도 하나의 우리가 가장 앞으로 용기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앞에 대장처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깨고 나오는 것 또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섹스 고든이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 마케팅도 광고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는 대중을 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이런 유튜브들을 하고 그리고 이 마케팅이 예전에는 뭔가가 직접 발로 뛰고 이랬다면 지금 뭔가 나를 지금 동영상에 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광고가 아니라는 거,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술가가 이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모든 대중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제가 아직 구독자 수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안에서 저에게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또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전화가 오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알고서 오니까 저도 편하고 그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저 사람 애저래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 광고가 아니고 제 또 어떤 분들은 제 서툴지만 저의 이런 말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2025년에 마무리하는 지금은 제 곁에는 정말 그런 소수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소수가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2025년에는 정말 사람을 얻었다. 많은 사람보다 이렇게 내 옆을 지켜줄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갈 수 있는 내가 참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제가 늘 나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이런 모임 같은 게 있어도 그 안에서도 다른 분들은 그 모임 안에서도 또 친하고 이렇게 뭔가가 다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고 항상 그 좀 애토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베프가 있거나 뭐
찐 형제 자매지간에도 굉장히 모든 게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저희 딸에게 친구처럼 모든 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꺼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이 앞에서는 모든 걸 꺼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거를 꺼낸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아들과 딸이었는데, 저에게 그 외에도 이 두 사람이 더 생겼어요. 제 인생에 영원히 제 옆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게, 이게 영혼이라는 말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저에게 또 이렇게 멘토, 같이 가야 될 저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우아래로 이렇게 딱 포지션이 되니까 정말 많이 든든해요. 그래서 2025년은 어느 때보다 저에게 좀 아래서 이제 이렇게 깨고 나왔는데 이제 빼꼼하고 이 고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몸뚱아리까지가 나와서 정말 이 몸뚱아리조차도 다 나와서 이 주변에 이 틀을 완전히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파괴라고 합니다. 이 파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세게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꾸려면은 반드시 이 파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이라는 게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 PCM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늘 그때그때 변화될 때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정체성을,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성처럼 유지하던 습관. 우리 늘 루틴대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몇십 년 동안은 새벽 5시 50분이면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6시부터 기도를 했고, 그리고 책을 읽고, 뭔가가 이렇게 아침 시간은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거든요. 새벽에 잠을 안 자니까 잠은 거의 2~3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몸이 피곤해 있었던 것 같아요. 눈 이 안이 뻘겋고 터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습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늦게 자고 아침에 늦잠도 자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집에 들어와서 빨래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했다면, 지금은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이 집안 치우는 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먹는 것 또한 그래도 뭔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그때 맞는 거에, 그래서 이런 습관들, 간성처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유지하던 이런 습관들을 이렇게 파괴해야지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가 파괴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파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정체성이 제가 바뀌었다는 거를, 작년에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정체성과 지금의 정체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간성처럼 유지하던 이런 습관들을 지금은, 처음에는 이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꾸려고 스트레스도 받고 안 하려고 이 눈을 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연스럽게 몇 번 그거를 벗어나니까 이제는
이 습관이라는 게 조금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습관대로 뭐가 갔다면 지금 우선순위가 항상 기준과 원칙이 생기고 그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이 관계라는 게 저한테는 이 소모적인 파괴, 이거에서 가장 벗어났다는 게 저는 저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관계여서 제가 상담 심리를 3년 이상을 받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대인기 피처럼, 그리고 누가 다 뒤에서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근거리고 나만 애토리 같고 모든 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제 관계에서는 완전히 파괴가 제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 이 말을 언제부턴가 저도 쓰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나는 원래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이것 좀 하고 이거는 이래야 돼.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 난 그래서 못해. 나는 원래 그건 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사람들 속으로 가면 좀 힘들어. 혼자 여행 못 가. 나는 혼자서 못 노는, 혼자 어디 못 가는 사람이야. 뭔가가 이렇게 이 규정을 제가 스스로 해놨던 거죠. 근데 그 틀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숙제로 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고, 특히 아이승환 대표님 1:1 코칭에서는 후벼파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안 해봤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지금은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고 그래, 해보지 뭐. 그리고 그러면 해볼 때 두려움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조금이라도 뭔가 나오네, 그러면은 또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거였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래 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가 아니고 해보지. 해보고 나면은 또 결과가 나오는 거고 뭐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님도 그 말 해봤잖아요. 해봤어? 네. 원래 그래. 그러면 해봤어? 이 말이 오늘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은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내려놓다 보면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파괴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다시 드러내는 거, 그게 재창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저의 본질이 다시 드러나는데 다른 본질로 나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일도 제가 재해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아이승환 대표님이 제가 이게 본업이라고 했을 때 중개업자잖아요. 중개업자가 어떻게 본업이 돼요? 그랬을 때 중개업자는 딜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면서 딜러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 이 관계, 이렇게 이 일로 가다 보니까는 저 또한 재창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오는 분들에게 집을 사러 오신 게 아니고 저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부동산 일을 예전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하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2025년에 이 파괴를 시작했고, 지금은 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예요. 하지만 2026년에는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이 모습이 또 2026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하는 일 또한 지금은 이게 연결이 돼서 가는 거지만 또 2026년, 27년에는 이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내 계획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결혼 생활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경제적인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계획을 저는 원래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 60, 70, 80세까지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비선형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인생은 노출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생은 노출한 대로 된다는 게 이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변화는 항상 사람으로부터 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뭐 아이고 계획형이고 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노출이 돼야지만이 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이 변화된 것들을 그냥 혼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앉아서 제가 맨날 이 독서 공부만 하고 이 독서 해가지고 독서를 쓰듯이 이렇게 나눔만 했으면은 노출된 게 저에 대해서 없으면은 여전히 저는 변화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노출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노출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했던 거거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하고, 지금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라 그러니까 짓거리였고,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라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먼저 제가 말을 굉장히 잘 걸게 생겼잖아요. 정말 사람들 만나면 먼저 말을 잘 걸지 않아요. 하지만 말 걸어오면은 대꾸는 해주고 이러지만은 모르는 장소 같은 데 가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노출을 못 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노출을 하기 시작되면서 노출한 대로 된다는 말이, 이걸 지금 통해서 저에게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번도 이 안에서 밖에서 20년 넘게 그분하고 소통이 없었지만 이걸 통해서 또 그분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소통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실은 이거는 저를 꺼내기 위한 거거든요. 꺼내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출한 대로 된다는 말이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노출을 안 하면은 아무리 제 입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도 잘 못 나가고, 그리고 유튜브 찍는 것들도 못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유튜브 지금 34분째 이러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올릴 때마다 늘 망설여요. 왜냐하면 또 이거를 끝까지 듣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말들을 또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또 보면 이렇게 앞뒤 문맥도 안 맞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것들 하면서 참 말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거라는 거. 하지만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냥 해라 날 것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것을 볼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봐준다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는 있는 거를 지금 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독서 나눔 하러 온 사람들도 다 두렵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그게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저에 대해서 노출하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2026년에는 헐값으로 일하지 않는 삶, 겉돌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